안녕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문들마저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는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경남 중고등학교 애국동문회 성명의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국민의 삶은 날로 고통스럽고 자유민주체제가 위협을 받는 등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말이면 광장에 나가서 자유민주수호를 외치며 문재인 퇴진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동문사회에서도 그의 무능, 독단, 실정을 들어 비통한 심정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 보복을 시작하면서 국정 운영을 독선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마침내 제1야당을 무시한 채 4+1이라는 군소정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민주정치의 기반인 선거제도까지 바꾸는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작태를 서슴없이 강행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전 정부의 꼬투리를 찾아 그때 일한 많은 공직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내 편이면 많은 의혹이 불거진 인사를 하더라도 청문 보고서 없이 헌재 재판관, 장관 등에 임명함으로써 있으나마나한 청문회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조국 사태를 수사하자 청와대와 여권이 합세해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부정선거 등 현 정권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자 담당 검사 전원을 지방 또는 한직으로 좌천 발령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 파탄 탈원전입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 등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들로 기업은 역동성을 잃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독선과 오만에 빠진 현 정권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정책들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실관계와 통계 자료까지 조작하며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대한민국 전 산업과 관련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의 원전 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원전 전문 인력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룩해온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돼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곧 전기료 폭탄을 가져오고 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환경재해를 불러오게 돼 국가 자살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원전을 대체한답시고 전국에서 벌인 태양광 사업은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결국 운동권 시민단체의 배를 채워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생각지도 않고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권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가 될 만한 곳이라면 국가 예산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안보와 외교의 난맥상입니다. 대북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는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정책들이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혼란과 비용은 몽땅 국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속수무책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한 무장해제,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 북한이 9.19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도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의 퍼즐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안정 그리고 발전의 축으로 작용해온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려는 정부를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의 약화, 지소미아 중단 시도, 산불정책 등 문재인 정권의 다양한 반미 친중 행위들은 어느 나라도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소위 국제적 미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헌법 수호 의지에 관한 겁니다. 문재인은 반국가 사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비서실장과 법치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고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를 무색해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움직였고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됐으며 국민은 누가 몸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사사건건 억압하고 있으며 비판 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 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독재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한 폐렴 방역 재앙입니다. 우한 폐렴을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국민청원과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등에서 수차례 권고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을 앞서 걱정하고 배려한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우한 코로나 재앙의 주범은 정부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재앙에 이르렀는 데에도 정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대구, 신천지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악마적 궤변을 으러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 시민정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빠른 대응의 효과를 정부의 덕이라고 공을 가르치기에